자, 마감 카운트다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분의 긍정적인 힘을 한번 받아서 시장 으쌰으쌰 한번 해보는 전략 짜볼까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한번 쫓아가 본다라는 이슈를 저희 첫 번째 이슈로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코스피, 코스닥 팔아요. 팔긴 파는데 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것에 대한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수를 사고 있는 것이 최근에 포착이 돼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월 달 들어서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 상위 이 종목들을 봤더니 코덱스, MSCI, 코리아 TR이라고 되어 있는 ETF 많이 사고 있고요. 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많이 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르죠. 아랫단으로 밀릴 때 수익이 나는 상품들을 담고 있는 것이 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입니다. 게다가 인버스 상품 그냥 지수가 1% 떨어질 때 1% 수익이 나는 그 구조 말고 곧버스라고 해서 레버리지가 적용이 되는 그런 ETF에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월 들어서 코스피는 그래도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무려 6% 넘게. 물론 이제 성장주 중심의 이제 지수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는 좀 월등히 수익률이 안 좋듯이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 나름 선방하고 있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만큼이면 많이 빠졌다. 앞으로는 올라갈 여지가 있으므로 여기에 베팅을 한다. 뭐 이런 시각들이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물론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시장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이 1.05배, 청산가치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위로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엿보이는 요즘입니다. 부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아직은 말을 더 해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정말 어떻게든 긍정적인 걸 한번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이거 하나 찾아낸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시장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땠다? 아직은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시장이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먼저 뭐 ETF 같은 경우도 좋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의 시장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듯이 우리 PBR이 1.05배면 싼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호재는 뭐냐면요.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2월 달에는 별로 안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1월에 많이 이미 빠져 있었고 작년에도 우리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월에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1월 달에 으악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요. 2700선이 하나의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즉 2700 아래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두려워하시지 말고 현금이 있으시다면 좀 분할 매수의 이런 성향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현재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현재 2722니까 뭐 여기 올라와 있으면 좀 천천히 2700 아래로 가려고 하면 그래 분할 매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성향을 좀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이제는 이 정도면 싸 보이는데 이런 이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막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거야 이것도 없습니다. 즉 강한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2,700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또 위로도 2,850에서 2,900 언저리면 또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즉 위로는 한 10% 정도는 열려 있긴 한데 아래로도 지금 현재 아래로는 그나마 받쳐져 있는 모습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같이 뭐 야 3,300 갈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사실 더 중요한 게 다음 달 중순에 있을 FOMC 쪽에서 50bp를 인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0.25%의 0.25%의 이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왈가 이게 훨씬 더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중요한 이슈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뭐 2,700 아래로 내려와서 네. 조금씩 사도 괜찮다는 그 네네. 부장님의 그런 어떤 뭐 수준이 됐을 네네네. 때 그럼 뭘 사요? 그냥 뭐 지수를 살까요? 아니면 그냥 대형주 중심을 살까요? 우선은 뭐 지수를 사도 이거는 오케이가 될 것 같고요. 네. 좀 어떤 섹터를 보자면 네.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섹터겠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쪽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소재 쪽을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전공정 업체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한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잠시 뒤에 나눠보겠지만요. 그런 악재들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은 크게 튀지도 그리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 일단은 뭐 유지를 하면서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쥐어 짤게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쪽은 어떨까를 내다보는데 오늘 신재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잖아요. 이와 관련한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위기 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이다. 그리고 건성 천연가스 세계 2위 그런 나라다. 이런 러시아를 지금 제재하는 서방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유럽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간밤에 독일만 하더라도 그랬죠. 그 러시아에서 발트해 아래로 쭉 연결해서 독일 해안까지 연결되는 엄청나게 긴 가스관 이거 사업 접겠다,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당장 독일의 입장에서야 뭐 그렇죠. 원유를 기본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뭐 가스관을 뭐 안 한다, 이거 안 쓰겠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사 들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 조선주들이 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원재료, 원자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주요 그 상품들의 가격을 볼게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간밤에 장중 $100 찍는 줄 알았어요. 99.50달러까지 터치하는 모습. 상황이 안 좋으면 $100가 문제가 아니라 $150까지 배럴당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가장 눈여겨봐지는 것이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값이 7배 이상 뛴 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뭐 대체 에너지 관련주에서 뭐 태양광, 뭐 풍력 주들이 등등해서 움직였는데요. 그동안 사실 친환경 에너지주들 숨죽여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뭐 미국 쪽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담고 있는 BBB 법안이 통과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대란 우려 속에 다시 고개를 드는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타이밍이 오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보시죠. 키포인트는 이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BBB 법안 통과 여부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러시아 제재 들어가면서 유럽 등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을 발빠르게 한다면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국내 시장까지 이것이 밀접하게 직접적인 연관을 뭐 가져올 수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풍력주 가운데서 CS 윈드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많이 빠졌어요. 지난해 7월에 최고가가 그래도 9만 원 선대는 있었는데 지난 1월에 4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으로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며칠 올라오고
올라가고 있는 이 친환경 관련주들 그리고 뭐 CS 윈드를 비롯한 다수의 종목들 눈여겨봐도 될지 부장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멘텀은 분명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섹터가 바로 이 에너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변동성이 너무 강하고 지금 현재 그 심리가 워낙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러시아 쪽을 툭툭툭툭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제재에 가간다라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슈입니다.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야, 이제는 배럴당 120달러, 150달러 이 정도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불과 한 1, 2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유가의 선물이 마이너스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기억해요. 돈이 많았으면 네. 열심히 우리가 마이너스에 내가 다 사줄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재벌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네. 현재 시각은 어떻다. 지금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 틀어막어. 경제 제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우리 러시아 거 안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하면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전 세계가 다른 이런 국가들이 원재료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에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공급망의 차질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재료 가격들이 다들 급등해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단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된다면 어디 쪽으로 튀어갈까라는 생각? 대표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펙에 물어보겠죠. 야, 너희가 좀 증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오펙 왈. 안 돼. 계속 놔둘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걸 주도하고 있는 미국, 야, 너희가 전략 비축률 좀 많이 풀어주면 안 될게? 알아서 좀 풀게! 라고. 그런데 이것은 유가를 밑으로 내릴 수만한 이런 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네.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이란 이란이, 핵협상. 그렇죠. 네. 이란이 그거는 얘기되죠. 그거 풀어줘서 야, 거기서 많이 풀어주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즉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WTI나 이런 유가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 대안은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니면 LNG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LNG 관련된 이런 선박을 우리가 많이 취급을 하니까 우리 조선주들이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실제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쵸. 있는 모습이 나왔고 네. 다른 이런 조선주들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장님, LNG 쪽으로 이거 많이 간다라는 LNG 거. 선, 그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로 LNG 선의 수혜를 네네. 우리가 가져온다라는 거를 정말 찐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우선은 그냥-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바로바로 네,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지. 네네. 당장 야, 내일부터 야, 이거 만들어줘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전면전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러시아가 간다고는 했는데 거기에서 멈출지 아니면 네. 거기서 살짝 더 진군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다 먹어버릴지 이거 한 3가지 정도 지금 현재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스탑을 해야지 러시아도 살죠. 러시아가 그쵸. 원하는 이런 이슈를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네.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만 앞으로 뭐 러시아가 이익을 취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동안 또 워낙 신재생 에너지 이 라인들이 워낙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이제는 한번 건드려봐도 되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한번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매집해 보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 한번 네. 휙 한번 형성이 된 것 같고요. 혹시 이것은 눈여겨볼 만한 하루 뭐 이틀은 종목?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이 같다는 바람 생각을 하시면 자체가?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CS 윈드, 삼강 MNT, 동국 SNC 관심 두자라고 이거 부장님 의견 맞죠? 예, 제 의견입니다. 실제 뭐 오늘도 긍정적이고요. 뭐 CS 윈드나 삼강 MNT나 동국 SNC나 관련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니까요. 주가를 여러분들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래도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관련주들의 흐름 추적해 봤는데요.
관심권에 넣어둘 만한 종목들 한번 리스트업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를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동안 참 장사 잘했던 신세계 인터, 이제 국민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였어요. 5대1 분할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인데 그거 이제 5분의 1 해서 1,000원짜리 액면가로 이제 탈바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액면 분할이 뭔가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요.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주식수를 많게 하는 겁니다. 왜 많게 하느냐? 다음 보시죠. 주식수를 많이 이제 늘려놓으면 일단 가격이 낮아지죠. 그리고 주식수가 많아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주식의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교과서상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볼까요?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액면 분할했잖아요. 과거에 200만 원 넘었었잖아요. 지금은 분할 바로 직후에 5만 원대였고 지금 이제 7만 전자니 8만 전자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이버 5대1로 분할한 적이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죠. 50만 원 넘었던 거 지금 이제 그때 분할 이후에 10만 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액면 분할 한다는 게 무조건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뉴스는 아니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네이버도 주가 그 이후로 별로 안 좋았거든요. 물론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뛰긴 했지만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실적이 뒷받침돼야 그것도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이 될 텐데 신세계 인터는 실적 잘 나와요. 장사 잘하는 기업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도 한 매출이 1조 5천억 원은 찍을 거고 또 영업이익도 큰 폭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 상장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액면 분할에 주주 환원 정책에 배당 확대 정책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거 살까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것 전에도 계속해서 좀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런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돈을 계속해서 잘 번다는 말은 회사의 주가를 조금 더 위로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주한테 조금 더 친화적인 이슈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관심 종목을 안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여러분들이 추가해 놓으시는 거는 부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네. 좀 열어둘 수 있을까요? 룸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액면 분할이 되면 한 3만 원대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한 10%대 이상은 더 가능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슈 추적 들어갔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종 리스크들로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가 펼쳐졌던 오늘이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키운 채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는 0.5%대의 상승부를 켜면서 2720선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탄력이 더욱더 강했는데요. 1%대의 상승까지 올라와 주면서 877선으로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08% 강보합권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코스피의 흐름 잠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12시 기준으로 잠시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엇갈린 가운데 오늘 일본 증시만이 휴장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나 홍콩 지수가 0.6%, 8%의 상승을 보였고 반면에 인도의 센섹스 지수만이 0.6%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도 외국인이 양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2,2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지수에 압박을 가했고 다행히도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면서 지수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기관이 마감 기준으로 1,700억 원 넘는 물량, 개인이 700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힘을 실어줬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아쉽게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2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지만 개인만이 이 방어에 나서줬는데 이 방어의 힘이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다행히도 코스닥은 오늘 1%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다행히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고 상승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간간히 눈에 보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0.45%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0.5%의 하락,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0.87%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오면서 소폭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그래도 상승한 종목들이 다소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3형제가 전반적으로 2%대의 하락을 보인 가운데 오늘 게임 대장주들이 그래도 상승부를 견고하게 지켜내줬습니다.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가 1에서 2%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조선주가 오늘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갈등에 따라 LNG 관련 설비의 수주가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고 이에 매수세가 쏠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STX 엔진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진입한 채 흘러갔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상한가로 마감, 대우조선해양이 21% 넘는 급등을 보이는 등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철강주도 오늘 흐름 괜찮았는데요. 철강 가격의 인상 전망에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를 위주로 강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하이스틸, 대동스틸 모두 10에서 20%의 사이에 급등세를 보였고 화인베스틸도 오늘 장에서 1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T-로보틱스, 자회사 모션 디바이스가 최근 국내 대기업 업체로부터 AGV 소형 로봇을 수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멘텀에 오늘 장에서 시원하게 상한가로 진입한 채 장을 마친 모습이네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LG이노텍은 차세대 반도체용 기판에 4천억 원을 넘는 이 규모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번 기대감에 매수세가 쏠린 모습입니다. 오늘 6%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KB증권에서는 LG이노텍의 이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IS입니다. 지난해 사업 실적이 극도로 악화가 됐다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늘 장에서 골이 상당히 깊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LIS 매출액이 70% 급감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체크해봤습니다.